안녕하세요. 이랜드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주원입니다.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합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 주 정도 다시 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온라인 설명회로 만나지 못하는 분과 만날 수 있는 분, 그리고 시간 나실 때 이 설명회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임금 교섭이 되게 난항으로 가고 있고 5월 달에 1차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뭐 기존에 비교하면은 2달 정도 늦게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 10월 달까지 지나가서 5개월 동안 교섭을 하고 있고, 교섭은 이랜드 리테일 12차, 이랜드 킴스 클럽 13차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회사는 기본급 동결, 임금 동결을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 협약에 대한 후퇴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가 휴일 대체 협약을 거부함으로써 휴일 수당을 쟁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사는 휴일 수당이 뭐 상반기에 15억이 손실이다. 양 법인 합쳐서 연 80억 손실이다. 이러한 발언까지 하면서 휴일 수당을 되게 아깝게 생각하고 손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랜드 킴스컬러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휴일 수당에 대한 언급이 뭐 손실이다 이런 반응은 없었는데, 이랜드 리테일 교섭위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쟁의에 대한 보복성이지 않을까 노동조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후퇴된 안으로 지금 회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단체 협약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한테는 단체 협약이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항상 그것을 방어해야 하며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올해는 많이 어려운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임금 동결하면 뭐 성과죠. 예,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경영자들의 성과와 인사팀의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동결을 더 요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는 루틴이 있죠. 2년은 인상을 시키고 2년은 동결을 시키고 또 2년은 인상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전 직원 최하 100만 원 이상 인상을 했고, 2023년에 SP 기준 100만 원, 호봉제 100만 원, 그리고 C평가 판전직부터는 45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동결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통비지가 교섭이 난항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회사 규모가 다른 계열사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다 공개가 되죠. 예, 이것 때문에 지주사 이랜드 월드에 개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승진자들도 좀 늦게 발표되고 그렇죠. 예, 지주사에도 컨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노동조합 길들이기, 예, 물음표죠. 에 들어간 이랜드 유통 비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휴일 대체 협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일 대체 협약을 할 때는 우리의 수당, 뭐 대체 유무를 쉬더라도 0.5배의 수당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적절한 보상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송사 인터뷰와 투쟁 때문에 회사가 많은 피해를 봤다는 뭐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차 교섭 때 교섭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심사숙고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라,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뭐
이 외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부당노동 행위로 의심되는 행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또 7월 달에 고발한 것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결과를 기다리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겠다.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 처음으로 이랜드 노동조합에서 회사안을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아닙니다. 뭐, 육화 노동조합에서 이 리테일은 이제 회사안을 공개를 했는데, 뭐, 이랜드 킴스 클럽이라고 공개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랜드 리테일은 전 직원 경력금 50만 원 정도는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랜드 킴스 클럽 같은 경우는 전 직원 경력금 100만 원 줄 수 있다. 하지만 휴일 대체 협약을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킴스 클럽이 휴일 대체 협약을 더 요구하냐면 노동 집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빨간 날, 공휴일 날 출근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휴일 수당이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50% 정도를 쳐라 라고 지침을 내리고서 그런 공휴일에 노동력을 좀 줄이고 나온 사람들이 좀 고강도 노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이상한 구조로 만들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이랜드 킴스 클럽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점포에서는 빨간 날 반 정도는 쉬고 최소 인원만 출근해라 이런 지침들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죠. 예. 휴무 지정이나 뭐 출근 지정이라고 하죠. 출근 지정은 네, 회사의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좀 치사하죠. 네. 어, 그리고 또 단체 협약은 상당한 후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 명절 수당을 받으셨을 겁니다. 단체 협약에 특근 수당 1배가 있기 때문에 공휴일 수당 1.5하고 특근 수당 1배를 하면 합치면 2.5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명절 수당 안 주겠다. 이거 안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휴일 수당 쟁취해서 2.5배로 수당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손실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 빨간 날 나와서 고생하는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체 협약 후퇴안인데요. 예, 시설 편의 제공 문구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 식당 휴게실의 의무 규정을 단협에서 삭제하자. 그리고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자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대표가, 네, 킴스클럽하고 이랜드 리테일하고 다 노동조합의 간부가 근로자 대표를 하고 있고 근로자 위원들조차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힘이 빠지고 그런 다음에 사용자 측의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위원들이 들어온다면 이 규정은 되게 휴지 조각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되게 후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에 있어야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급식 부분에 대해서 직원 식당이 없는 곳은 점심시간 식권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차액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공을 받았지만 우리 단체 협약은 네, 2022년부터 2022년 3월부터 예, 그렇게 바뀐 단체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식권의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회사가 지급도 안 하고 이 단체 협약을 뭉갰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7월 달에 추가 고발을 한 거는 이 급식 부분이었습니다. 이 급식 부분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조출자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었고 S시스템이나 클럽에 먼저 S시스템이나 킹스클럽에 뭐랄까 먼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식권 제공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단체 협약 위반 아니냐라고 사측과 공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직원 식당 없는 것도 단체 협약 위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급식 부분 같은 경우에 조출자, 오전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식권을 받지 못하지만 4,000원 상당의 아침을 먹게 되었습니다. 좀 양 법인의 조건이 좀 다르긴 한데요. 리테일 부분이 좀 약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을 해서 이 조식권을, 이 조식, 먹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게 복리후생이잖아요. 예, 조합원이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단체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3번, 시설 의무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예,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회사가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시설 규정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당노동 행위와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회사가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 그리고 양노조 전임 간부 타임오프 시간, 전임 시간을 줄이겠다. 그리고 대의원 공가, 회계감사 공가도 삭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언론, 국회에서도 기자회견도 했고, 쟁의에 대한 보복인가 사측이 약간 편협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노동조합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1차 교섭 때 교섭대표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활동해라. 외부에 알리지 말아라.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공격도 회사한테는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노사관계가 상생을 하려면 회사부터 노동조합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회사가 노동조합의 손을 잡기는커녕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불법적 유인 요소, 송 페스티벌 그리고 체불 임금에 대한 인정도 안 하고 네 인정도 안 하고 되려 뭐 도둑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매장에 저희가 뭐 가끔가다 킴스클럽 같은 경우 로스범들을 잡잖아요. 예,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이 나중에 고객으로 와서 왜 신고했냐라고 클레임을 거는 VOC에 등록하는 뭐 그런 행태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임 간부는 뭐 회사가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라고 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랜드 리테일의 교섭위원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타임오프제 노조법에 있는 타임오프제를 본다면 그냥 그만큼 시간을 줬습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절대 아니고요. 대의원 공가, 회계감사 공가, 그리고 조합원 교육시간 8시간 제공하는 거, 이거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타임오프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어디 법에도 없습니다. 네. 회사가 줘도 부당노동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단체 협약에 왜 예민한가, 회사가. 예, 다음 장이죠. 노동자의 고발건 때문입니다. 복리후생 위반. 네, 직원수당 없는 곳에 식대 보조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고발을 한 거였고요. 거기에 전액 지원 문구가 있는데 지금,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2,000원이죠. 근데 뭐, 회사 내에 있는 푸드코트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해서 아니면 근처에 있는 식당을 하고 좀 계약을 해서 8,000원 정도의 식단을 만들어서 2,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권은 5,000원 내지 5,500원입니다. 근데 6,000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준이 없는 거죠. 네. 다음에 휴일 수당에 대한 체불임금권. 이거 좀 어마무시하거든요. 예. 네, 어마무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조금 어떻게 보자면은 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근로감독 결과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소식지에 내보냈지만 이거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노동부가 만약에 이게 체불임금이다라고 체불임금이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본인들이 해석한 법제처의 해석을 거부하는 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뭐
지금 고민은 뭐 정권이 바뀌어서 고민을 하는 거지, 뭐 이게 솔직하게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정당 정권이었다 그러면 바로 이 결과가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오빠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명시 의무 위반도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테일에 있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직접 하기의 업무를 하고 있죠. 이 직접 하기는 지원 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 뭐 판매를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물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기재하지 않았죠. 그거를 필두로 해서 제가 증거 자료를 좀 많이 조회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근로계약서, 전자근로계약서로 전환되기 전에는 직무가 변경될 시, 직무가 바뀔 시, 업무가 바뀔 시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작성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바꿨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가중이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저희가 왜 노동조합이 고발을 해서 왜 교섭이 늦게 끝나냐, 이거 아닙니다.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탄압식으로 길게 지치게 해야지 된다. 이거는 사용자의 최고의 전술입니다. 지구력 싸움이거든요. 작년에도 2월까지 싸워서 그나마 판매 전문직 C 동결을 막았고, 지금도 피 터지게 노동조합은 교섭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되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교섭 행태가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휴일 대체 협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은 마땅한 보상이 있을 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균등하게 기본급 인상이 되고요. 플러스 대체 의무를 제외한 0.5배의 보상이 있다고 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휴일 대체 협약은 경력금만 제한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경력금 제한해서 이걸 받겠어요? 못 받죠.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노동조합이 250만 원 받고 휴일 대체 협약을 없앤다, 뭐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이지만 휴일 대체 협약은 모든 조합원이 보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고민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120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그리고 경력금도 그 0.5배를 받는다면 노동조합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확실히 회사도 그렇게 아마 접근을 해온다면 노동조합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회사가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대체 협약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작년에도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일 대체 협약이 모든 직원들의 그 기본급 인상, 균등한 기본급 인상, 뭐 120이든 150이든 이렇게 세 자릿수로 2022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금액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노동조합으로서는 긍정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에도 회사한테 휴일 대체 협약을 할 테니 균등하게 임금 인상해달라고 했더니 회사가 휴일 대체 협약을 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러면 임금 인상을 갖다고만 얘기하자라고 해서 길게 싸웠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작년에 자신들의 불법을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회사가 지금 어려우니
휴일 대체 협약을 좀 해주고 모든 직원들 기본급 올려주고 격려금도 좀 주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못 받은 휴일 수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노동조합은 금방 사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가지고 뭐 30억 손실이다. 뭐 1년 내내 80억 정도 손실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노동조합으로서는 화가 나겠죠. 예. 조합원 여러분들도 노동조합이 너무 믿겠지만은 이건 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회사의 분노를 좀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작년쟁이로 언론전, 국회 기자회견 등으로 강한 유감 그리고 조합 활동에 제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단체 협약에서도 노동조합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활동을 하라 뭐 이렇게 독소 조항까지 넣습니다. 지금 현재. 네, 노동조합은 지난 소식지에 뭐 육화 노동조합 소식지에 나가겠지만 전 조합은 차등 없는 인상을 네,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직원 6.6% 인상에서 조금 변경한 인상안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후퇴 없는 단체 협약 유지. 그나마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리후생, 수당, 조합 창립 휴무까지 없앤다라고 회사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10분 양보해서 휴일 대체 협약을 할 시에 차등 없는 임금 인상과 대체 휴무와 보편적인 0.5배의 수당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하면은 노동조합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이는 휴일 대체 협약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양노조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휴일 대체 협약은 이런 차등 없는 임금 인상과 대체 의무 그리고 보편적인 0.5배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니 모든 직원보단 모든 조합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0.5배의 수당이 보상이 된다고 하면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앞으로 성실한 교섭과 협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투쟁 현황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랜드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고발을 했죠. 복리후생이나 뭐 직접하기 등 이런 거에 지금 조합원님들이 좀 고충이 될 만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네,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섭 카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고발 철회하는 조건으로 급여 인상 시켜달라고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양노조 공문 발송을 했을 때 11월 1일 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때 고발 철회할 테니까 균등한 임금 인상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복리후생 위반은 확실하게 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리후생 위반 사안은요,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되거나 현장 구속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똥배짱을 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섭도 난항이고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지금 위협적으로 어느 정도 턱 밑에 끝까지 쫓아와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회사는 무슨 배짱인지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이랜드 리테일 12차 교섭 때 회사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인데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부에 질책을 했습니다. 왜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면 3개월 정도 근로감독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짧게는 3개월, 늦게는 5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10개월째다. 조사는 5개월이 걸렸고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조사는 끝났지만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라고 질책을 했고요. 노동부 차관이 장관은
퇴장당했죠. 그래서 차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영원히 없는 것 같은 사과였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강득구 의원 질의도 같이 나갈 텐데요. 한번 보시고, 예,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노력을 해서, 국감 질의에 이랜드의 사안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하게 회사가 어느 정도, 우리도 노동조합도 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 국정감사의 질의에 대한 그런 분량을 많이 줄인 상태였습니다. 의원실에는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질의하겠다, 증인 채택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섭이니까 그래도 한 번은 대화로서 풀어보겠다라고 노동조합은 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체불임금도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 부당노동행위를 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교섭에서 회사가 발언한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녹취록 한번 그냥 공개하면은 또 특종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 회사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빨간색의 글은 이제 다음부터 노동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예, 정의당이 없기 때문에 진보당이 들어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진보당 연합대응으로, 예, 연합대응 구성을 준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연합을 해서 한번 이랜드를 압박해보자. 그리고 지금 기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상파 3사 JTBC 연합뉴스 기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했고, 이랜드 사안에 가장 적극적인 언론사가 SBS입니다. 그래서 SBS는 강득구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고 아침 뉴스에, 예, 우리 기자님이 내보내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약하게 내보내자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11월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좀 약하게 해달라고 해서 약하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언론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하지만 그래도 이랜드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이슈거리인가라고 물음표를 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언론은 어느 정도의 관심거리를 가져다 주면 덥석 물게 되죠. 그리고 이랜드라는 회사는 언론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권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정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랜드를 깔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좀 순수할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깨끗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합원님들에게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어, 아직도 얘기 많이 나오시죠,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빨리 끝내자는 말보다는 결과를 함께 만들자는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장이 힘들고 인원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무기력하시죠. 하지만 분노는 갖고 계십시오. 자, 우리가 투쟁한 만큼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투쟁으로 많이 지쳤지만요. 작년 2월까지 그렇게 버텨주셨기 때문에 시평가에 대해서 판전직은 동결을 철회했고요. 호봉제 같은 경우는 승급분을 제외한 인상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뜨고 코 베일 뻔했죠. 2023년에 만약에 명절 전이나 명절 이후에 타결을 했다면 C평가는 모두가 동결이었을 거고 호봉제는 100만 원 인상이 아닌 승급분을 제외해서 인상이 됐을 겁니다. 누구는 88만 원, 누구는 70만 원, 누구는 9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서 쟁취한 겁니다. 뭐
경력금이 없어서 실망이에요. 이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뭐를 받으셨죠? 예, 휴일수당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50%만 출근해서 뭐 한 달에 빨간 날이 2번이다. 그러면 하루는 받을 수 있었겠죠. 그게 1.5배, 내 일당의 1.5배이기 때문에 연봉 한 5천대 성과연봉제 관리직 시간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따졌을 때는 한 19만 원 정도 되고요. 판전직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 정도가 19만 원 정도, 15에서 19만 원 사이일 거고, 대부분 15만 원 정도 받으셨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투 무기계약직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타결금보다는 더 좋은 선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버텨서 따낸 겁니다. 휴일수당이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랜드 노동조합의 강경함은요. 이랜드 노동조합이 너무 강하게 나가서 현장은 뭐 너무 강하게 나가서 좋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강경하니까 회사가 또 강하게 밀어붙여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회사는 어, 노동조합이 힘이 좀 빠진다고 하면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더 찍어 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노동조합을 어떻게든 길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꺾마저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그대로 대응을 해야 예, 회사가 우리 노동자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강경한 입장을 칠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실하게 협의하겠다 하면 저희도 유연하게 회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노동조합을 믿어주십시오. 작년 투쟁도 언론, 국회, 기자회견, 현장 투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저희가 쟁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 꼭 노동조합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직을 위한 투쟁입니다. 아직까지는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뭐 피켓 들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쟁의권이 아직은 없습니다. 노동조합한테는요. 하지만 작년처럼 매장 내에서 라운딩을 할 수 없지만 매장 바깥에서 뭐 335 집회 신고를 해서 피켓팅을 할 수 있고 아니 1인 시위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투쟁에 대해서 가열을 할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섭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우리도 함께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은요, 조합원들과 소통을 좀 더 자주 열겠습니다. 소통 채널을 좀 늘리겠습니다. 어, 저번 달까지는 대의원과 온라인 채널로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11월 4일부터는 현장에 찾아가서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만나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1분, 2분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그리고 의견들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취합해서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의는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적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집행부를 필두로 해서 언론과 국회를 이용하겠습니다. 대신에 교섭이 안 될 시에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예, 함께 합시다. 노동조합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함께 해야지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능력이 없고
지금 현재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좀 많이 미움도 샀지만 노동조합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현재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길들이기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이 길이 들여진다고 하면은 회사한테는 다시는 대응할 수 없겠죠. 그건 조합원 여러분들이 권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끝까지 저항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노동조합 안에서 모두 단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강덕구 의원 발언과 SBS 뉴스 나왔던 영상들도 좀 보시면서 이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랜드 부당 노동 행위 전반 관련해서 언론에 그 보도가 됐었고 이후에 제가 알기에는 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하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한 6개월 정도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차관 그러시죠?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정확하게 잘 인지 못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10개월이 넘다 보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당 노동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직까지 소송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임금은 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좀 차관께서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몇 개월에 끝나냐 이런 게 무지 절박한 문제거든요. 근데 10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에는 체불임금 규모만 노조 추산인데 20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임금 체불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함께 고민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좀 알아봐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예. 좀 늦어지게 된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당초에는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들어갔다가 지금은 사실 이랜드 월드 들어갔다가 리테일 월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민 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근로자 대표가 이게 적절하냐 마냐 이런 여부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현장 조사 감독은 다 끝났고 지금 법리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어쨌거나 10개월 뭐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당 노동 행위도 계속 되어 있고 임금 체불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고민하면 어쨌거나 그런 개별적인 부분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예. 좀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예. 그 좀 전에 우리 이랜드에서는 회사 내부 송년회를 위해 직원들을 춤 연습에 동원하고 또 회장님 방문 준비로 야간 정리를 시키는 등의 논란이 일었죠. 논란이 되자 당국이 엄중 제재를 예고했습니다만 그러고 10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근로감독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말 이랜드에선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그룹 회장의 매장 방문을 앞두고 밤샘 매장 정리를 시키고 휴일 수당을 주지 않는 등의 논란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팀을 만들어 현장 감독에 나섰는데요. 당시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2월쯤 제재를 정할 거라고 전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의 직무 태만을 지적하며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다룰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는 끝났는데 법리 검토가 5개월 이상 걸려갖고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기간을 빨리 단축해야 된다. 그 직무 태만이다. 네, 지금 강덕구 의원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조사는 한참 전에 끝났다는 겁니까?
네, 고용부 특별근로감독팀의 조사는 올해 초 마무리됐고요. 통상 석 달 내론 결론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날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법정 쟁점들이 많아 검토가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휴일 수당 미지급 문제를 두고 법리 검토가 길어지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 이랜드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